사화에서는 드디어 원자 몸에 있던 팔척귀를 떼내는데 성공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팔척귀가 임금인 이정 몸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임금인 이정은 원자가 궐을 빠져나갔다는 소식에 경악했는데요. 그리고 그가 다다른 곳은 굿판이 벌어지고 있는 산이었죠. 그곳에는 자신이 총애하던 윤갑과 열이 그리고 원자가 함께했는데요. 원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그러나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원자는 무사했는데요. 윤갑과 열이는 버부로금하고 있는 굿판을 벌였다는 것과 원자 몸에 손을 댔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죠. 다행히 팔각귀가 몸에서 떨어져 나가자 원자는 건강을 회복했는데요.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한 두 사람을 임금으로부터 구해줍니다. 자신 몸속에 자리 잡고 있던 악귀를 그들이 퇴치해 주었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이죠. 국법을 어겼음에도 원자를 살려준 은혜를 생각해 그들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또다시 굿판을 벌인 사실이 발각되어 두 사람은 도성에서 쫓겨났는데요. 열이는 쫓겨나면서도 임금을 향해 팔각귀는 다시 돌아올 거라며 경고를 하죠. 그가 노린 건 단순 원자뿐 아니라 임금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고에도 국법을 중시했던 이정은 두 사람을 도성에서 추방하라는 지시를 내려 강철을 놀라게 하는데요. 하지만 이는 강철이가 목표했던 바이죠. 강철은 언제 또다시 팔각귀가 나타날지 알 수 없는 궐에서 열이를 멀리 보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머물다간 열이가 언제 또다시 위험에 처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여기서 멈출 열이가 아닌데요. 열이는 첫사랑인 윤갑을 구해내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가섭스님을 찾아가죠. 궐에서 쫓겨났음에도 여전히 팔각귀를 대항하려고 생각하는 열이의 강철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3화 엔딩은 영인대군이 팔각귀에게 잡아먹히는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는데요. 영인대군은 왕과 계비였던 대비 사이에 태어난 왕자이죠. 이전과 달리 성정이 난폭하고 오만하여 사건 사고를 끊임없이 일으킵니다. 대비는 그가 친 사고를 수습하느라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영인대군의 이런 오만함은 결국 궁녀를 건드리는 사고까지 치고 말았는데요. 이 일로 인해 궁녀는 스스로 우물에 몸을 던지게 됩니다. 억울한 궁녀의 혼은 궐을 떠나지 못하고 우물 속에 머물게 되는데요. 열이의 도움으로 영인대군에게 미약하나마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후 궁녀 귀신을 본 영인대군은 겁에 질린 채 방을 나오지 못하는데요. 이 모습에 한심함을 느낀 대비로부터 못난 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또다시 흥분하게 되죠. 영인대군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궁녀 아버지를 찾아가 폭행과 난동을 부리는데요. 이 모습을 지켜본 귀신 궁녀는 열이의 충고에도 복수를 결심하며 악귀를 선택합니다. 영인대군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팔각귀한테 잡아먹히는 결과를 낳았죠. 대비는 팔각귀를 이용해 원자를 죽이려 했는데요. 원한은 부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식한테까지 내려간다고 하죠. 결국 대비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원자에게 있던 팔각귀가 아들인 영인대군 몸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5화에서는 원자에게서 나타났던 증상이 영인대군에게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대비가 기겁을 하지 않을까 싶죠. 임금은 열이의 충고를 받아들여 강철과 열이를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는 듯 보이는데요. 이정 또한 자신 몸에 무언가가 들어있음을 직감했죠. 이정은 내금의장에게 이렇게 말했었는데요. 자신이 윤갑근과 싸울 때 이상한 점이 없었냐고 말이죠. 그러자 내금의장은 지금의 임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이에 이정 또한 자신은 당시에 기억이 없다고 사실대로 말하죠. 아마 이러한 증상은 두 사람이 궐을 떠난 뒤에도 반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고편에서 열이와 강철이 궐에 다시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죠. 팔각귀를 쫓아내기 위해 이정이 자신이 세운 법을 잠시 뒤로 하고 굿판을 버리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드라마의 이해를 돕기 위해 팔척귀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팔척귀는 과연 누구이고 왜 등장하는 것일까요? 팔척귀는 이 드라마 속에서 가장 두려우면서도 강력한 존재인데요. 전설에 따르면 팔척귀는 예전의 인간이었죠. 강력한 미움을 품고 죽은 뒤
저주와 한이 응축되어 탄생한 초월적 존재입니다. 그는 죽어서도 승천하지 못하고 세상을 망치기 위해 다른 귀신들과 달리 집요하게 살아있는 인간을 노리는데요. 특히 신기가 맑고 밝은 무당이나 왕실처럼 힘이 강한 혈통을 집요하게 추적해 저주를 퍼뜨리죠. 팔척귀는 단순한 악령이 아니라 욕망과 증오가 인간을 집어삼킨 끝에 태어난 인간이 만든 괴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귀궁에서는 팔척귀가 단순한 적대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어두운 자화상처럼 묘사되죠. 드라마에서 경귀석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여리에게 있어 경귀석은 왜 중요할까요? 경귀석을 직역해보면 귀신을 비추는 거울 같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이 돌은 본래 강력한 신령이 깃든 신물로 마치 거울처럼 귀신이나 악신의 본성을 비추어내는 것인데요. 그 힘을 차단하거나 약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여리처럼 신기가 뛰어난 무당이 경귀석을 지니면 악귀나 악신이 쉽게 다가올 수 없는데요. 드라마 속에서 강철이 여리를 노리고도 함부로 다가서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리가 팔척귀에게도 쉽게 사로잡히지 않는 이유 또한 바로 여리의 경귀석 덕분이죠. 경귀석은 여리에게 있어 방패이자 족쇄인데요. 또한 여리를 지켜주는 동시에 강철이처럼 여리를 원했던 존재들에게 큰 장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실을 둘러싼 저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던 것일까요? 왕실을 덮친 저주는 사실 인간들의 탐욕과 배신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왕실 내부에서는 권력을 놓고 피비린내 나는 다툼이 벌어졌는데요. 정비가 죽고 새로 들인 대비 좌의정 세력의 암투가 있었죠. 왕족들 사이에 죽고 죽이는 피비린내나는 싸움이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원혼들이 생겨났고 그 원혼들 일부가 팔척귀와 결탁하게 된 것입니다. 왕가의 피를 끊기 위해 가장 순수하고 존귀한 생명인 왕자들에게 저주를 퍼뜨린 것이죠. 이 때문에 선왕은 광증으로 죽었고 이정의 어린 아들 이광마저 같은 길을 걷게 된 것인데요. 왕실 저주는 단순한 외부 악령 때문이 아니라 왕실 내부의 피비린내나는 인간적 죄악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강철이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강철이는 원래 이무기였고 1000년 동안 수행하여 용이 되려고 했던 존재입니다. 그러나 승천 직전 인간아이에게 눈에 띄어 실패했죠. 그 배신감과 분노로 100년 동안 인간을 괴롭혀온 악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복수가 아닌데요. 그는 여리의 신기를 이용해 다시 한번 승천하려 하죠. 무당의 신기가 아주 맑고 강하면 악신이라도 인간이 아닌 존재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전설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철이는 여리 몸을 빼앗아 승천하려 했지만 여리를 지켜보며 점점 사랑, 동정심, 죄책감 등을 품게 되죠. 결국 강철은 증오하던 인간성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끝까지 악신으로 남을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남은 회차가 정말 기대되는 귀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